50대를 뛰어넘는 20대, 30대들의 빚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경매가 나온 연끌집을 연끌족들이 낙찰받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막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경매가 쉽냐고요. 아니 2030들이 경매에 왜 빠집니까? 경매에. 뭐 경매 권리 분석해가지고 경매로 집을 싸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혹 해가지고 낙찰 받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는 경우가 부지기 있은 거죠. 왜겠습니까? 애시당초 경매 낙찰을 받을 때부터 비싸게 받으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사는 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연끌족들이 낙찰을 받았다. 저 의미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낙찰을 받은 이가 경매를 뛰어든 이가 빚내가지고 경매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허허허 하면서 그냥 웃는 건데 지금 너무 많은 막장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게 살아서 괜찮냐? 안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쩌려고 저렇게 무리하게 끌고 간 건가?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 정의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연끌족들 이러니까 그냥 연끌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연끌족들은 앞으로 죽는 거예요. 연끌족들이 이제 지옥에 아마 살게 될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른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사야 된다고 뭐 경매 받아야 된다고 조바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용당하는 거죠. 뭐 분당의 아파트가 12억 하는데 이걸 7억을 8억을 빚을 내서 샀대요. 주택담보대출, 마이너대출, 뭐 보험약관대출 속된 말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들여서 산 거죠. 왜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실수령액을 뭐 맞벌이 부부가 돈 많이 번다고 800만원, 700만원 버는데 대출로 내는 원리금이 300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400이 되고 500이 되고 또 내년이 되면요. 600, 800이 되면요. 감당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연끌할 때는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받았어요. 대출 이자가 3% 4%가 아니고 5%가 아니고 다 따져봤더니 지금 당장 80% 9%인 거예요. 감당이 되겠냐고요? 감당 안 되죠. 뭐 그러면 연끌족들이 원리금 못 갚아서 경매 처분 당하고 그 경매 처분 당한 집을 연끌족들이 또 낙찰받고 또 뭐 감당 안 돼서 또 뱉어내고 악순환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인 거죠. 어떤 이들은 250만원 월급 받으면서 대출을 2억 3억 해가지고 또 그 돈으로 집을 사고 투기하고 개박장짓을 벌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빚이 3억 4억 되면요. 죽을 때까지 빚을 갚을 수 있냐라는 거죠. 못 갚는 거죠. 금리를 계속 올라가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출 줄이고 저축을 더하고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걸 구질구질하게 200중 300중이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습게 보게 했어요. 그리고 우아하게 그럴싸하게 수입차 끌고 다니고 부동산 분양 받아가지고 3억 5억 10억 펑펑 벌고 주식 투기해가지고 5천만원 1억 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그러냐고요.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죠. 수월하게 뭐가 안 되죠. 앞으로는요. 점점 더 이제 충격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 탓에 앞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저게 뭡니까 저게. 연끌이 말이 되냐고. 애시당초 연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미친 거죠. 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나라는 겁니다.
아파트 사서 3년 만에 경매 넘어가고. 이 개막장이죠, 개막장. 청년들의 부채가 부모 세대의 빚을 넘어섰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들은.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20대 30대 아파트 거래 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게 무리하게 탐욕 부리고 연끌해서 아파트 사고 이제 남들 탓도 못해요. 자기들이 직접 산 거라. 자기들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이게 2030들 청년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가 연끌 쪽 등장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격한 집값 상승이 청년들에게 무리한 부채를 부담하면서 아파트를 사게 만들어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심각한 폐악질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되게 허허허 웃으면서 사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을 재물 삼아서 지옥으로 몰고 간 악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청년들에게 괜찮은 곳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이겠습니까? 경제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씁쓸하죠.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신 차리고 진지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내 집 마련하겠다고 평일 낮에 경매장을 찾는 청년들이 많답니다. 빌라 낙찰 받아서 월세 소득 확보하겠다고, 경매 공부하겠다고, 뭐 실거주용 아파트를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참 씁쓸하죠. 경매 함부로 생각해서 뭐 입찰할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연금 투자를 받쳐줄 다음 세대가 없다. 베이비 부모의 부동산을 청년들이 연끌로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죠. 그 말도 안 되게 집값 오르는데 누가 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에게 7억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해주면서 전세금 끌어올려서 집값을 미친듯이 올렸습니다. 청년들이 무리하게 집을 사게끔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반항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너무 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빚이 위험하다는 걸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서 지금까지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는 게 더욱더 지옥 같아질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